AR1과 올림푸스 스피커 비교 청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신 그 곡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개의 스피커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적당한 곡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단한 저역의 특성도 보여줄 수 있고 또 낮은 저역의 특성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노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앞선 영상에서 AR 스피커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AR 스피커가 단단한 저역이란 말을 썼는데, 왜냐하면 이제 AR 스피커는 밀폐형 스피커거든요. 그래서 밀폐형 스피커라는 것은 이제 공기를 차단을 하고 그리고 저역의 그 빠른 움직임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R1 스피커의 공식적인 그 주파수 대역은 60Hz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청 주파수는 20Hz부터 시작을 하는데, 20Hz라는 것은 1초에 20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60Hz부터 시작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60Hz 이상 더 떨어지는 저역은 포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플레인지로서 구동이 되는 755A를 쓰고 있는데, 고역의 경우는 755A의 한계로 15,000Hz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청 주파수가 20,000Hz인데 그걸 보면은 약 5,000Hz 정도는 포기한 것이 이제 AR1 스피커입니다. 그것에 반해서 지금 같이 비교해서 들었던 올림푸스 스피커 같은 경우는 3웨이 스피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차원 높은, 그러니까 광대역, 그런 소리를 내주죠. 초고역도 들리고 가장 낮은 저역도 들리는 그런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그걸 들으시면서 저역이 얼마까지 내려가느냐 이걸 비교하시면은 아무래도 올림푸스가 좀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제 올림푸스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형 스피커이기 때문에 저역이 울리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없겠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올림푸스 스피커를 구매하신 분들의 후기를 살펴보면 이 저역 엣지가 이제 얼마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저역이 얼마나 잘 울리느냐에 따라서 저역의 양감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LE15라는 그런 유닛을 쓰고 있는데, 저역에 이 LE15 유닛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올림푸스 스피커의 가치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좋은 LE15를 쓰게 되면 저역이 풍성하게 나겠고, 만약에 경화가 돼서 잘 울리지 않는다고 그러면 저역이 조금 덜 울려내겠죠. 그리고 이 저역에 있어서는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어요. AR의 경우는 밀폐형이기 때문에 단단하게 밀어내는 저역을 갖고 있고 밀도감이 좀 높습니다. 반면에 올림푸스는 풍성하죠. 양감이 상당히 많은 그런 저역이고요. 울림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AR1에 비해서는 덜 깔끔하겠죠. 그렇지만은 풍성한 울림을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다시 견주어서 비교할 만한 스피커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소리를 내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3웨이라는 것도 상당한 차이를 줘요. AR1의 경우는 알텍의 755A를 사용을 해서 그 고음이 아주 순도 높은 플레인지성 소리를 내주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올림푸스 스피커만큼 당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올림푸스 스피커는 이제 올림푸스 스피커가 이제 2웨이도 있고 3웨이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명칭으로 따지면 S6, S7, S8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S6의 경우는 LE75를 쓰고요. 중고역에 있어서 S7은 LE85를 씁니다. 그리고 S8로 넘어가면서 비로소 375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S8도 3웨이가 있고 2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웨이로 하게 되면은 375 외에 초고역인, 그러니까 고역에 075가 하나 추가되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퍼는 다 LE15를 쓰고요. 그리고 중고역을 담당하는 것이 2웨이 스피커의 경우 S6은 LE75, S7은 LE85를 쓰고요. 그리고 S8로 넘어가면 375가 중고역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S8의 경우도 3웨이 스피커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375 플러스 075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스피커가 이제 대표적인데, 제 스피커는 우퍼에 LE15A, 그리고 중역에 375, 그리고 고역에 075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쓰고요. 이 3웨이 스피커의 경우는 네트워크를 또 두 개를 써요. 그래서 LX5와 N7000 두 개의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실제로 올림푸스 3웨이 스피커는 아주 대단한 유용을 자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3웨이 스피커 중에서도 S8R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패시브 우퍼를 하나 더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우퍼가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하나의 우퍼는 기능을 하지 않는 패시브 우퍼예요. 그래서 실제로 청음을 하게 되면 이제 패시브 우퍼가 있다고 해서 더 소리가 좋다 하는 느낌은 받지 않는데, 일단 외관상 그리고 유닛이 하나 더 들어가기 때문에 S8R이 더 가격은 비쌉니다. 그런데 이제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S8R은 65년도부터 출시가 됐고 S8 3웨이는 64년도부터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그 연도 차이는 있고요.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스피커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올림푸스는 단일한 스피커가 아니고 대략 한 8개, 9개 정도의 다양한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리로서는 3웨이 스피커가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겠죠. 또 가격도 상당히 비싸고요. 근데 3웨이는 공갈 우퍼가 있느냐, 그러니까 패시브 우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모델이 두 개가 나뉜다. 근데 이제 실제로 패시브 우퍼의 경우는 그 당시에 60년대 상당히 많이 실험이 됐지만은 살아남지 못한 것 같아요. 현대적인 스피커에서 패시브 우퍼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퍼의 움직임을 더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패시브 우퍼를 다른 것 같은데, 실제로 패시브 우퍼를 달아서 우퍼의 움직임이 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 이제 패시브 우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개의 스피커를 놓고 비교했을 때 가치는 물론 뭐 S8R이 더 높겠지만은 소리상으로는 두 개의 스피커 간의 차이가 없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올림푸스 스피커는 사실 JBL 스피커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스피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JBL을 상징하는 그 대표적인 스피커가 파라곤 있잖아요. 근데 파라곤 스피커와 동일한 유닛이거든요. 근데 이제 파라곤 통을 쓰면 파라곤 스피커가 될 거고, 동일한 유닛을 이제 올림푸스 통을 쓰면 올림푸스 스피커가 될 건데, 그만큼 JBL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스피커가 이 올림푸스 스피커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또 거래 가격이 좀 낮아요. 올림푸스 스피커는 이제 201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거래되는 가격이 1200에서 1500 사이 왔다 갔다 하다가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올림푸스 스피커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구할 수 없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가짜 스피커들이 돌아다니나 봐요. 그래서 한국에 이 가짜 스피커들이 여러 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짜 통, 심지어는 유닛까지 가짜로 된 그런 스피커들이 뭐 5, 600 사이에서 거래되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올림푸스 스피커 가격이 조금 떨어졌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좋은 올림푸스는 구하기가 어렵고, 또 갖고 계신 분들도 매물로 내놓지 않기 때문에 이 가치는 정상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림푸스 스피커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이 가짜 스피커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정말 좋은 스피커들이 제대로 인정을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리 충분히 비교해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AR1의 경우는 좀 단단한 저역, 그러면서 또 흠 잡을 때 없는 매끄러운 소리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중후기형에 비해서 특히 전기형이 플레인지성에 가까운 소리를 내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후기형은 조금 더 거칠어요, 소리가. 그리고 질감이 상당히 높은 스피커라고 볼 수 있고, 빈티지적인 소리를 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올림푸스 스피커는 현대적인 소리와 굉장히 유사하고요, 풍성하면서도 빈틈이 없는 소리, 특히 이제 앰프를 가리지 않는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이제 두 가지 스피커에 대해 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조금 더 소리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노래 제가 찾아볼게요. 세레나데 노래 들으면서 이 두 가지 스피커에 대한 청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